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의 원작 소설 중 하펠페 신인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르스스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다크 엘프들. 그들은 에그니아의 지시에 따라 마을에는 위험을 알리고 당분간 사냥을 나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제사장들에게 과일을 우선적으로 수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뒤이어 다크엘프들은 장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옥신각신했는데요. 에그니아가 속해있는 마을은 젊은 세대와 장로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젊은 다크엘프들은 장로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장로들은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들먹이며 서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에그니아도 젊은 세대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이러한 비상시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여겨 장로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서로의 관계가 어찌됐건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결국 수렵장이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약사장이 효과적인 독과 해독제를 만들었으며 에그니아를 포함한 몇몇의 레인저들이 마을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사실 다크엘프의 세대적인 갈등은 비단 에그니아의 마을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만 갈등의 정도가 마을마다 달랐으며 젊은 세대 중 몇 명은 시조의 13가문 중 하나인 에그니아가 자신들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에그니아의 시선이 숲속에서 무언가의 움직임을 포착했으며 그는 순간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입술로 바람소리를 내어 동료들에게 경계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에그니아의 신호를 포착하여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시선을 모았고 부디 에그니아의 착각이기를 바랬던 자그마한 소망은 저마다의 시야를 의심할 정도로 무참히 배신당했습니다. 안킬로 우르스스.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으며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의 패왕인 우르스스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명의 레인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안킬로 우르스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이에 에그니아 또한 동의하면서 눈앞까지 다가온 우르스스가 로드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수들 중에서도 로드까지 성장한 개체는 일반종보다 체격이 거대하고 특수한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었으므로 에그니아의 말에 다크엘프 일동의 공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안 그래도 상대하기 버거운 우르스스가 로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로드가 이 지역을 자신의 사냥터로 인식해버리고 만다면 다크엘프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으며 그렇다고 정면으로 싸우기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에그니아와 다른 다크엘프들은 기름과 불꽃의 정령을 이용한다는 화기의 전술과 고기에 꿀을 발라 로드를 마을로부터 보다 멀리 유인한다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로드가 몸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발톱을 한 차례 휘둘렀을 때 에그니아들이 서있던 엘프 트리가 순식간에 넉마 조각으로 변했으며 이후 로드는 다크엘프들을 향해 한 차례의 포효를 내지른 이후 다시 한번 다른 엘프 트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크엘프들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보통 우르스스는 나무를 잘 오르는 마수였으므로 자신들을 발견한 이상 사냥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눈앞의 로드는 그럴 기색이 없이 마치 엘프트리에 화풀이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어딘가 처량함마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크엘프들이 준비를 이어나가던 차이나 로드는 갑작스럽게 마을의 중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에그니아와 동료들이 연신 화살을 쏘았지만 갑주와 같은 단단한 로드의 신체에 숨겨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생태계의 정점에 선 생물이 한낱 다크엘프 따위의 공격을 받고도 무시를 하는 모습에 에그니아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위험했으므로 그는 들고 있던 활마저 내팽개치고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로드의 등 위에 매달렸습니다. 로드는 온몸을 격하게 흔들면서 에그니아를 떨쳐내려 했고 에그니아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주민들을 향해 도망치라 소리쳤는데요. 하지만 이내 땅으로 내팽개쳐진 에그니아는 강한 통증을 느끼면서 다른 손으로는 재빨리 약재성이 만들어준 독약이 든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비록 독약의 양이 로드의 덩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로드에게 다크엘프는 끔찍한 맛이다 라는 경험을 안겨주면 추후 로드가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을지도 몰랐기에 에그니아는 독약을 움켜쥔 채 로드와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는 에그니아를 주시하다가 이내 꼬리와 발톱을 휘두르며 다시 엘프트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에그니아에게 있어 두 번 다시 없을 도망칠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청량한 소리와 함께 하나의 화살이 엘프트리에 꽂히면서 찬물을 끼얹듯 귀여운 목소리가 울렸는데 엘프트리의 뒤에서 모습을 나타낸 소녀는 어려 보이는 다크엘프로 에그니아의 마을에 소속된 주민은 아니었으며 그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에그니아는 자신도 모르게 아름답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침 이슬이 물방울이 되어 나뭇잎에서 떨어질 때 여명의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아득히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그니아는 뭔지 모를 향긋한 냄새마저 느껴 그 향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피 속에 녹아내기 위해 콧구멍을 벌름거리는 등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그니아가 단순히 외모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 그녀가 들고 있는 화려한 활에도 시선을 빼앗겼는데요. 에그니아 본인도 마을에서 내려준 실력을 인정한 자만이 소지할 수 있는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앞에 소녀가 지닌 활의 힘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 레인저로서의 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르스스 로드는 소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에그니아는 로드급의 개체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에 위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한 마수는 대체적으로 화려한 법이었고 이는 반대로 말해 아름다운 다크엘프 소녀에게 로드가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고 그는 판단했는데 소녀가 활시위를 당겨 한 발의 화살을 날리자 로드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소녀가 바라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서 에그니아는 감동마저 느끼고 있었으며 읽고 자신을 향해 괜찮느냐고 한마디를 건네 빨았을 땐 가빠오는 호흡을 진정시키며 매우 힘겹게 이쁘다 라는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소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 표정마저 사랑스러웠으며 블루베리 에그니아 254세의 나이에 첫사랑임을 직감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의 15권 하펠페 신인편 10탄을 찍먹해봤습니다. 추가로 아우라가 사용하는 활에 대해 얘기해드리면 이는 평소 아우라가 사용하던 장비가 아닌 아인제 개발은 위그드라실의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성능은 평범하지만 외관은 화려함 그 자체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설정에서 엘프왕 데켐 호흡안의 죽은 딸인 루기가 떠올랐습니다. 루기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데켐에게 위그드라실의 아이템인 활을 빌려받았으나 그 결말은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고 반대로 아우라는 수호자들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지구의 존재인 아인즈에게 동일하게 위그드라실의 아이템인 활을 받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으니 작가인 마루야마가 노리고 만든 설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참고로 아우라가 본래 사용하는 활은 당신의 하트의 흉이라는 매직 아이템으로 성능이나 아이템으로서의 등급이 공개되지 않아 신기급 아이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과거 자이톨 콰에와의 전투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4기에서 리 에스티제 왕국의 침공 당시 베스터를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